1강에 이어서 2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후기로 등록해야 할 소득자 인적사항, 종전근무지, 그리고 인적공제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간소화 PDF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업로드된 간소화 PDF 소득공제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3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어카운트 화면은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의 정산내역 등록 수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등록할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처음으로 보실 항목은 소득자 인적사항입니다.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득자 기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는 앞서 안내드린 사원 등록의 기타 설정의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후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항목은 종전근무지 및 납세조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에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중간에 입사한 중도 입사자분들이 입력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도정산 받으신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주의해 주실 부분이 결정세액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에다가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시려고 하는데 차감징수세액은 이전 직장에서 정산을 모두 마치고 오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꼭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금액이 산출되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비과세나 중소기업 취업감면처럼 감면받으신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코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정상 반영되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인적공제, 자녀세 공제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각종 설정값을 등록해 놓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족사항 등록창이 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해 보시면 등록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적공제 항목을 보시면은 본인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득자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싶다면 하단의 부양가족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창이 뜨게 되면 각 항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정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근로소득만 400만 원을 버는 42년생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관계코드는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성명을 입력하고 내국인 선택, 거주자로 선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코드는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어떤 법적 분류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정리해보면 직계존속으로서 거주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에서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 경로 부분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특별세액 공제에 의료비 공제 시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체크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8세 이상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따로 아동수당과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인적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도움말 펼치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카운트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이미 입력해 놓은 정보가 있다고 하시면 하단에 불러오기에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클릭해 주시면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년도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간이세액 공제 가족수 반영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입력한 가족 정보를 사원 등록 기타 설정에 간이세액 공제 가족수에 반영할 수 있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입력 정보를 입력하여 공제 요건 정보를 등록했다면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1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내역 등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신 후에 하단의 PDF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간소화 PDF 파일을 올리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제공되는데요. 만약 암호화된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실 시에는 하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닐 경우에는 파일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PDF 파일을 올려주신 후에 자료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올리기 참가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염두해 두실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의 공제 요건 및 공제 여부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며 오류 검증 및 확인 사항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 항목별 오류 검증 및 확인 사항이 있고 그에 대한 변경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실 주택 관련 공제 부분은 소득자가 세대주일 때 그리고 무주택자일 때 공제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변경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세대주 여부를 세대주로 무주택자 여부를 무주택자로 넣어주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재검증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오류사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을 보시면 모두 부양가족 정보가 상이하다는 메시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소화 PDF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보둘이라는 성명의 부양가족의 정보가 ERP 자료와 상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다른 것을 확인한 후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공통의 부양가족 변경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전에 확인했던 배우자 기본공제 체크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신 후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둘리에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여 끝자리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고 재검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류검증 및 확인사항 리스트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반영 항목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개별 반영 항목 확인 내역은 소득자가 직접 공제 요건들을 확인한 후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으로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당하는 안내사항들을 읽어보신 후에 반영할지 말지를 직접 판단하여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영 항목 확인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확인사항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반영해 주실 항목들만 체크해 주신 후 자료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반영되신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등록할 때 이렇게 항목별로 반영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괄 등록은 불가한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모두 올려주셨다면 다음으로는 공제 항목별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주실 항목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아래에 있는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입니다. 각각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는데요. 간소화 PDF 자료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간소화 PDF 자료가 아니라 급여 대상에 있는 급여 내역을 불러오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급여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급여 대상에서 불러오는 각각의 항목 자료는 보험료 항목과 보험료 정산 항목 금액이 합산되어 불러와집니다. 만약 정산 금액이 불러와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급여 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공제 등록으로 들어와 주신 후에 우측 상단에 옵션을 눌러주시면 수당 공제 구분 설정이 있는데 해당 메뉴로 들어가 주신 후에 이렇게 정산 항목별 연결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결 항목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정산 내역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유의해 주실 점은 어카운트 보험료와 PDF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PDF 자료 금액을 우선으로 봐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금액은 공단에 신고된 자료이고 공단에 확인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 시 과다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랑 쉽게 말해 전세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과 거주자에게서 차입한 내역을 각각 입력 후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 주택마련저축값 하여 연 4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항목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란이 연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차입 시기와 상환 기간, 그리고 상환 방법 등의 공제 요건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단의 도움말 펼치기를 통해 요건을 꼭 확인하신 후에 금액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마련 저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 청약 관련해서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는 부분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항목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단의 공제대상 금액 등록 수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같은 항목 중에서도 월별로 금액 입력 가능하신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간소화 PDF 파일로 업로드할 시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공제대상 금액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며 사용처별로 금액을 입력하려고 하면 이러한 알림창이 뜨면서 삭제 후 다시 시도하기 바란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처별로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단의 공제대상 금액 등록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입력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사용처별로 금액을 수정하거나 입력해 주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내역대로 수정이 된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도 도움말 참고해서 적절하게 금액을 확인해 주신 후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